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원봉사론 제10장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호스피스에 대한 이론적 배경, 그리고 2절은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1절 호스피스에 대한 이론적 배경입니다. 호스피스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호스피스란 지속적인 진행성 질병의 최종 단계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서 정서적, 사회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임종자들로 하여금 선종을 해주는 봉사로 주로 말기암 환자나 임종을 앞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중세기에 시작됐는데요. 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히 쉬도록 했다라고 해서 기인들 많은데 이분들을 이제 멀리서 오는 손님들을 주인이 맞이해서 쉬도록 케어해 주는 것이 호스피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방금 호스피털이라고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호스피스예요. 그래서 호스피털이라는 게 주인으로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이 호스피스라는 것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호스 어, 호스피털에서 유래한 용어인데요. 주인과 손님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어,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 외국 영화를 보면 어떤 파티를 주최하는 주인을 호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주인을 호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손님을 잘 대접을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아픈 사람, 순례자, 피곤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도와주는 것이 호스피스의 시작이고 유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호스피스가 말기암 환자나 임종을 앞둔 노인들을 대상으로 임종으로 편안하게 선종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경감시키도록 하면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호스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호스피스는 1815년 아이슬란드의 수도원인 더블린에서 자선 수녀회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77년에 영국 노팅엄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념으로 이런 마리아 자매회라는 것이 설립되어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돌봐주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근대의 호스피스는 임종이 6개월 이내로 예견되는 말기암 환자를 중심으로 발전이 되었는데요. 암은 우리나라에서도 사망 원인 중에서 뇌출혈이나 이제 불의의 사고 다음으로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흔한 병이죠. 미국 통계에 의하면 64%가 암이 조기에 발견되고 이 중에 41% 정도가 치유가 가능하지만 23%는 재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암이 많이 사망률이 되게 순위가 높긴 하죠. 그래서 말기암으로 이제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호스피스로 가는데요. 좀 좋은 곳은 좀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기다리다가 자리가 나면 가서 이제 선종을 할 수도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죠. 이거 아시는 분도 이번에 아지대로 들어가셔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케어를 받으시고 선종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암 환자들을 비롯해서 만성 질환에 시달리면서 임종을 앞둔 이분들이 죽음을 맞아들이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이제 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하는 임종자들의 심리적 변화를 관찰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임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호스피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요, 병원 내에 호스피스 유닛을 따로 둬서 임종을 앞둔 환자를 돌봐주는 추세에 있고요. 병원에서도 이제 임종방이라는 곳이 있고, 요즘에는 요양원에도 임종실이라는 곳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존엄하게 더 많이, 의식이 많이 띄어 있고, 그런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는요, 미국의 코디네커주 뉴헤이븐에서 가정보호 호스피스를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강릉의 갈바리 의원에서 1814년, 1981년, 1981년 14개의 병상을 가지고 호스피스를 시작해서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 세브란스 병원, 이런 곳에서 임종에 가까운 암 환자를 대상으로 병동 호스피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사회복지회 산하의 선종봉사부와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내 호스피스과 등에서 재가 환자를 위한 서비스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의 정의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어의 정의는 호스피털에서 유래했고, 주인과 손님이 어, 케어하고 잘 대접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용어의 유래고요. 호스피스는 처음에 중세기 때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수도승을 위해서 설치되었던 숙박 및 의료시설을 의미합니다. 순례를 위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지치고 이랬던 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서 그들을 위해서 음식과 뭐 씻을 곳을 제공해주고 극진히 대접하고 뭐 발이 붓거나 힘들었다면 그거를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친 것을 치료해주고 이랬던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순례를 하기 때문에 다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영국에서 이제 중증 만성 및 임종 환자를 위해서 고안된 시설을 의미하는 용어로 뜻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의 현대적 의미는 이제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속적인 진행성 질병의 최종 단계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서 정서적, 안정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적당한 말이 없지만 이제 선종봉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돌아가신 선종이라고 하죠. 임종에 앞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육체적인 치료는 물론 영적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육체적 치료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이제 고통을 경감하고 이제 기본적인 치료를 말하는 거겠죠. 즉 정서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임종자들로 하여금 죽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통합적으로 맞도록 해주는 봉사활동이 호스피스입니다. 임종자들에게 이 죽음이 두렵고 너무나 괴로운 것이라기보다도 이제 삶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해서 평화로운 가운데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서 죽어가는 임종자들에게 죽을 때까지 가능한 한 최대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임종자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죽음을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갖도록 지지해주고 안위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는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봉사자가 호스피스 팀이 되어서 임종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나누면요. 자, 호스피스의 목적입니다. 호스피스는요, 대상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의 존엄성이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케어도 못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케어를 받으시면서 주변의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 임종 단계에 있는 개인의 질적인 삶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어떤 숨기는 것보다는 진실을 마주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승화해서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생을 정리하고 남은 생을 보다 유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면 깊숙이 있는 부분까지 얘기할 수 있도록 대상자한테는 진실을 얘기합니다. 뭐, 3개월 남았어요. 라고 받았는데, 거짓말로, 아니, 잠깐 온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3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더 빨리 마무리하고 받아들이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호스피스라는 것 자체에 희망과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질병에서 치유되는 실제적 희망이 아닙니다. 치유가 아니라 가족과 격리된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해서 평화로운 죽음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망이죠. 그리고 이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임종자가 죽음에서 외로울 수 있어요. 근데 죽음의 이런 외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고 협조해주는 것입니다. 임종 환자가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웃의 관심도 필요한 요소죠.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고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로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지하고 협조해주는 것도 호스피스의 목적입니다. 네 번째는요, 질병 때문에 오는 고통스러운 증상을 완화시켜서 환자가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안위도모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경감된다면, 어느 정도 좀 편안한 상태에서 생각을 하고, 관계를 정리를 하거나, 어쨌든, 승화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마련이 되겠죠. 그래서, 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전인적인 접근과 호스피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온화한 분위기 조성과 신뢰와 주의 깊은 관심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호스피스는 대상자나 가족의 정서적 표현을 도와줌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적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감정이입 상태로 대상자 옆에 있어 주기로 하고 정서적, 영적 도움을 주는 겁니다. 네, 이런 편안한 상태가 있다면 진짜 평화로운 죽음을,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는요, 지지가 요구되는 사별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별이라는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인생이 무너지고 내 삶이 세상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호스피스는 그 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위한 케어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별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하고 심리 프로그램이나 어떤 자주 모임 같은 것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는요, 다섯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막 생활을 하다가 이게 기침이 자꾸 나네. 병원에 나중에 가봐야지. 그러다가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쳐봅시다. 그럼 처음에 아니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부정을 하죠. 아이 무슨 아니야. 이제 믿지 않다가 계속 점점 심해지면 뭐 여러 병원을 전전해서 확인을 해본다던가 해서 이 부정의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진이야. 아니면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부정의 단계가 오게 되죠. 때는 이거는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로서 일단 부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게 지나가야지만 적당한 수용의 단계가 오기 때문에 이 부정의 단계가 너무 강하다고 해도 일단은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이 부정을 하는 단계가 현실에 대한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방어기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주고 기다려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요, 부정의 시기가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10군데 병원을 갔더니 10군데 다 똑같은 결론을 내렸어. 그리고 나의 증상도 심상치가 않아. 그러면 이제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막 화가 나는 거야.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죽어야 돼. 뭐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왜 죽어야 돼? 저렇게 나쁜 사람도 살아있는데. 이러면서 공격적인 분노가 일어나서 타인을 원망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나한테 시집살이를 시켰던 누구 때문이야? 아니면, 남편 때문이야. 나를 고생시켰어.
아니면 어릴 때 내가 구박을 당해서 그랬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랑 싸웠던 지인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런 걸 이르게 한 거라고 예상되거나 이랬던 타인을 원망합니다. 이때 분노 단계에서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맞닥뜨리고 나서 얼마나 이 심적인 고통과 이런 경랑이 일겠습니까? 그래서 수용적인 태도로 일단은 지켜봐 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타협을 해요. 분노의 단계가 지났어요. 아무리 화내봤자 아무런 그게 없다는 걸 알고 이제 그래, 시간이 얼마 없으니 이제 받아들이자라는 단계로 가기 직전에 타협을 하고 싶어 해요. 우리 결혼할 때까지만 살았으면 아니면 이제 내가 1년이라 그랬는데 우리 애기 집 살 때까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기한을 정해서 죽음을 뒤로 미루고 싶어 하는 이제 신에게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식의 타협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신중하게 대해서 환자를 피하지 않고요. 환자가 미성숙한 태도를 한다. 이렇게 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게 5단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오는 단계고 기간의 길고 짧음이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싹트고 과정입니다. 나라고 이렇게 안 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판단하지 않고 죽음을 앞둔 이의 그 정상적인 단계다라는 걸 이해하고 기다려줍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우울인데요. 이제 수용하기 직전 단계예요. 이제 이 병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내가 하나씩 뭔가 잃어가거나 이럴 거에 대한 그 불안감이나 두려움, 슬픔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한 단계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지나치게 간섭해서 죽음을 수용하려는 잠정적 준비 상태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정하고요. 너무 깊은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용이고요. 이제는 진짜 받아들이고 이제 평온해집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뭐 타협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나 이제 깊은 우울감에서 이제 조금 안정이 되면서 이제 복잡하고 너무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하면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는 환자의 가장 소중한 거,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도록 해주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다 들어주고 해줄 수 있고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활동의 대상은요, 대상자 한 명뿐만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이렇게 호스피스 활동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대상자가 가시기 전에 그 가족과의 만남과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가족과 친지를 한 단위로 해서 활동을 합니다. 가족들의 요구에도 관심을 두고요. 그리고 대상자와 가족과 같이 가는 것이 호스피스의 활동이고요. 임종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함이 원칙입니다. 장소는 가정에서나 또는 대상자를 한 곳으로 모으는 형태로서나 모두 다 유용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시설에 있거나 아니면 가정으로 가서 하는 것 둘 다 괜찮고요. 호스피스를 위한 활동은 그 순간에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 있다고 더 계속 해주는 게 아니고 가정이든 아니면 병원이든 아니면 호스피스 한 곳이 기관이든 지속적으로 옆에서 돌봐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호스피스 활동의 장소는 여러 형태로 발전이 되어 왔고 유니트로도 되고 뭐 병원 내에도 있고 독립된 기관도 있고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됐고요. 이제 생활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서 또 더 좋은 케어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팀의 핵심적인 구성 요원은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성직자, 자원봉사자가 상호 협동을 통해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이에요. 자원봉사와 호스피스의 역할 중에 임종 환자의 권리를 저희가 알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활동할 때 첫 번째로는 사실을 알게 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알게 된 비밀을 보장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임종 대상자가 임종을 선택할 권리가, 임종 장소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치료를 할지 안 할지 수락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시체 처리를 결정할 권리, 사후 마지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습니다. 임종 환자의 욕구를 보면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될 수 있는, 편안하게 안정하고 쉬고 싶은 안정의 욕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길 바라는 욕구가 있죠. 많이 임종 전에 무섭고 외로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굉장히 가져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편안해지고 싶어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편안에 대한 욕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내 옆에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말을 전해주고 내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같이 대화를 하고 싶은 커뮤니케이션의 욕구도 있고요. 그리고 누워있다고 해서 다 우울하지만 않습니다. 유쾌하고 농담도 하고 웃고 싶고 한 유쾌함에 대한 욕구도 있어요. 이런 욕구를 알고 계신다면 우리 자원봉사자님들이 가셔서 같이 농담도 하시고 유쾌함의 욕구가 있으신 그때 우울에 있으신 분들한테 이게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욕구는 다 잠재돼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거 당연하겠죠. 가족과 같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소중한 사람과 있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고요. 일곱 번째는 인내성과 일관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인내를 하고 일관적으로 있길 바라는 욕구가 있겠죠. 이렇게 일곱 가지 욕구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요. 이제 사람에 대한 효능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되게 잘 알아차리더라고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 걸 딱 캐치해서 즐겁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임종 환자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종이 올 때까지 품위 유지를 하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호스피스의 목적 중에 하나가 품위 있는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치심이나 죄악감이 들지 않도록 옆에서 편안하게 케어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희망을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해서 희망이 없진 않아요. 희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할 수 있는 희망을 제공해 줍니다. 세 번째는요, 임종자가 아직도 가치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지만 아직도 존엄하고 중요한 존재다. 이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꾸준히 인식시켜 주고요. 이제 자기가 이제 받기만 하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고 받는 것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주는 기쁨도 줄 수 있도록 물건을 제공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사소한 거라도 주고받는 것에 참여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종 환자가 분노와 좌절감이 있을 때 그것을 너무 억제하거나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편안한 그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와 좌절 단계에 있을 때 그것을 충분히 발산해서 쏟아내고 비워낸 다음 그 다음 단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임종 환자가 혼자 있길 원한다. 당연히 혼자 놔둬야 돼. 그래서 그분에게도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어 한다면 허용해줘야 되고요. 일곱 번째, 임종 환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들은 잘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좌절하지 않고 편안하게 우리를 믿고 신뢰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호스피스의 마지막 손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이제 같이 만나서 또 만나서 즐겁게 얼굴을 보면서 마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고 항상
밝은 얼굴로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